자, 오늘은 타원의 방정식 필수예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필수예제 11번부터 선생님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필수예제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이때 점 C에 대하여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보통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세 변을 직접 구하려고 할 거예요. 절대 우리가 특수한 도형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정의를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초점을 항상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초점은 어디죠? 9 빼기 8이니까 1이잖아요. 루트 1이니까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0하고 1,0이 초점인 거야. 그치? 물론 장축하고 단축을 나타내는 A의 값이 3인 건 알고 있죠? 그리고 B는 2루트 2인 거 여러분들이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선생님이 대충 체크하고 이렇게 타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직선이 이 초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지. 직선. 그래, 빨리 옮기세요. 자, 지금 저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그 직선이 그냥 타원하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닌 거야. 이 초점이라고는 우리가 아는 거지. 여기 문제에서는 1,0을 지난다고 말을 했지. 근데 우리는 1,0이 초점인 걸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타원하고 만났을 때 이 두 점을 A, B라고 말했다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언제 정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그쵸? 초점을 지나면서, 그치?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 초점과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의 관계를 만약에 생각을 해야 되면 선생님이 매우 높은 확률, 즉 90% 이상의 확률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만 따지는 거예요. 자, 정의 한번 따져볼게요. C점도 다른 한 초점이죠? 자,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거리 합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C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랑 A점에서 이 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1,0을 C-라고 한번 표현해볼게요. A점에서 C-의 거리를 더한 값이랑 C점에서 B점까지의 거리랑 B점에서 C-까지의 거리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거리 합을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쉽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거리의 합의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장축의 길이가 6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는 6의 2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는 특별한 계산 없이 몇이라고 대답했어야 되죠? 12. 그렇지. 10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직접 구하고 이 길을 직접 구하고 이 길을 직접 구하고 이 길을 직접 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릭인 거지. 이 직선하고 이 타원의 방정식하고 연립한 다음에 A, B점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바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언제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면 똑같이 대답을 해야 돼. 알겠지? 초점과 도형 위에 있는 점의
관계를 만약에 생각하는 문제라면 점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포물선도 마찬가지였잖아. 초점과 포물선 위에 있는 점, 뭐 이런 거 나오면 순서 하나 더 그려가지고 점 이용했었잖아요. 타원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쌍곡선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은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그 정의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알았지? 그냥 방정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30페이지) 필수에 대해 12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어떤 문제의 스타일인지 잘 보세요. 타원인데 16분의 x제곱하고 9분의 y제곱을 더했을 때 1인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 두 초점이라는 말이 또 등장했어요. 초점 두 개, F와 F 다시. 됐죠? 그 다음에 타원 유리점. 뭔가 느낌이 오죠? 타원 이해점 P. 뭔가 느낌이 오죠? 초점 나오고 타원 이해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P, F의 길이, 그러니까 선분 PF의 길이랑 선분 PF의 다시의 길이의 곱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선생님이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체크를 할게요. 초점은 16 빼기 9 얼마죠? 7 됐죠? 마이너스 루트 7하고 플러스 루트 7 초점이다. 되겠죠? 네. 이해돼요? F 다시와 F로 세팅했죠. 장축의 길이는 지금 나타내는 값이 A가 4죠? 네. 장축의 길이는 8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만큼 떨어져 있다. 단축의 길이는 3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타원 선생님께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로 타원 그리는 건 알죠? 네. 뭐 엄청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타원의 위에 있는 점 P라고 그랬어요. 그럼 P도 내가 아무렇게나 정하는 거야. 그냥 선생님 뭐 1사분면에 P가 있다. 그렇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의 최대를 물어봤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초점하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무슨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닌 거야.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보자. 정의가 뭐였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PF-의 길이를 PF의 길이를 A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고 너를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A, B 안 썼으니까 우리가 여기 A, B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문자 아무리 써도 상관없어. 알아들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와 B의 곱의 최대를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정이니까. A하고 B의 길이의 합은 알 수 있는 거야. 정이잖아. 거리의 합이 일정하잖아. 그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몇이죠? 8. 어디서 많이 보던 꼴이네?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지. 길이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양수의 합을 알고 있어. 근데 양수의 곱의 최대를 찾고 싶은 거야. 이런 패턴 엄청 많이 봤는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그럼 선생님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풀 때는 누구한테 맞추라고 그랬어요? 기하평균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산술평균에 맞추라고 가르쳤어요.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산술평균을 계산한 값과 A와 B를 기준으로 기하평균을 계산한 값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기하평균의 2배가 산술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봤지만 정의 때문에 알겠지? 타원의 정의 때문에 A와 B의 합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눴어. 루트 AB가 4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 AB는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AB의 결과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AB의 최대는 얼마죠? 16.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이 곱이 최대가 될 때는 얼마다? 16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 지금 방정식 이용한 거예요? 아니죠. 정의하고 정의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이용해서 산술기하평균 관계 이용한 거지. 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다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 또는 특수한 꼴일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적인 특수한 꼴이지. 양수의 합의 최소 또는 반대로 해석하면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합의 최소가 곱이었고 곱의 최대가 합이었으니까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겠지. 이해도 안 돼. 그걸 물어볼 때는 내가 합과 곱의 관계, 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관계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또 식정리를 해야 돼. 그럼 복잡해지겠지. 그럼 아웃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나무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너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 근데 정확하게 곱의 최대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정의에 의해서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지. 맞았지? 맞잖아.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제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풀이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답.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했다. 31페이지 필수의 13번을 볼게요. 자, 한 걸음 더라는 문제인데 쫄지 마. 한 걸음 더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쫄 필요가 없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의 방정식이 자 표준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표준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그러면 너 잘못 표현했네. 표준형으로 바꿀게. 일단은 문제 읽자마자 바꿔야 돼. 어떤 게 표준형이었지? 우변이 1일 때. 36으로 양변을 나눠야 되는 거야. 되겠지? 네. 36분의 4x제곱은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x제곱. 36분의 9y제곱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4분의 y제곱. 분의 이렇게 바꿨을 때 선생님이지만 장축, 단축, 초점 모두 알면서 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초점, 단축, 장축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초점 체크하면 그렇지. C가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 0하고 루트 5, 0이 초점이어야 돼. 왜냐면 장축이 X축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 체크하고 루트 5구나. 어쩐지 눈빛도 이상하더라. 선생님 좀 부상 당해가지고 부상 당해가지고 조금 힘들어요. 알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하고
플러스 루트 알겠죠? 체크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F 다시하고 F. 그거 맞죠? F 다시 그렇지? F 다시하고 F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축이 지금 장축을 나타내는 A 값이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체크를 하고 2죠. B가 2죠. 그래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타원을 예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그려줘요. 대충 그려주세요. 물론 이 F도 체크를 하긴 해야 돼, 숫자로. 근데 그냥 선생님 일단 쓸게. 알았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다 해.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일단은 그냥 냅두는 거야. 대충 그리면 되니까. 알았죠? 네. F를 넣고. 자, P점도 그냥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점이다 이렇게 말했지. 대신에 그 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무 점은 아니고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F-랑 P하고 연결한 이 선분하고 P하고 F를 연결한 이 선분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는 점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수직은 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할 수 있지? 받아들였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죠?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밑변하고 높이를 알고 있던가, 알지?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던가, 아니면 뭘 구해야 되잖아. 받아들여? 그럼 선생님이 자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정의를 이용할까 안 할까? 그거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똑같잖아. 초점도 나왔고 타원 위에 있는 점도 나왔고 뭔가 연결해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의 써야 돼요. 그치? 정의 쓰도록 할게요. 이 길이를 선생님이 모르잖아. 그지? 이 길이를 선생님이 저기 A 없으니까 그냥 A 또 똑같이 A라고 할게. 또는 뭐 M 이렇게 해도 돼요. A라고 할게요. 이 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너네는 이제 아웃되는 거야. 물론 B라고 써도 돼. 근데 문자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면 얼마 남아야 돼? 아유 당황하네요. 너도 부상당하진 않았잖아. 선생님처럼 부상당한 줄 알았네. 지금 부상당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가 두 개 더해서 6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얘는 6 빼기 A라고 쓰면 좀 센스가 있는 거고 B라고 써도 돼. 나중에 연립하면 되니까.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일단 연립 안 하고 싶다는 뜻인 거죠. 이거는 확실한 의지인 거예요. 알았죠? 이걸 왜 정한 거야? 직각 조건은 길이, 직각, 길이.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직각 삼각형에서 뭐 선분의 길이 이런 거 찾으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변을 정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도 방금 구했잖아. 1루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A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조건 찾지. 그럼 넓이 못 구하냐? 구할 수 있어. 뭐 끝난 거야. 이게 한 걸음 더는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그지?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걸음 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아까 어떤 친구처럼 여기를 B라고 말해도 돼. 그럼 A 더하기 B 하고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랑 A 더하기 B랑 연립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그게 싫다는 거야. 왜? 어차피 내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런 길이들을 알고 싶은 거니까. 길이를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잖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한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세변의 길이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자를 여러 개 쓰는 거랑 문자 하나만 쓰는 건 다른 의미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문자를 하나만 쓸 수 있던 원리가 정의에 의해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타원은 거리 합이 일정하니까 너를 A라고 하면 너는 6-A로 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도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될까요? 네,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과 다른 풀이를 지금 요구한 겁니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풀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원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